KBS 뉴스입니다. 재구속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오후로 예정된 내란 특검팀의 소환 조사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확인한 결과 윤 전 대통령에게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의 문제는 없다는 답을 받았다며 모레인 14일 오후 2시에 출석할 것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의 조사가 예정된 어제 오후 2시 서울고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당일 열린 내란 혐의 재판에도 같은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에게 실제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출정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는 없다는 답을 받았다며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출석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것이라 믿는다며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불출석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재차 조사에 불응할 경우 부인과 같은 강제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구속 당시에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공수처가 3차례 강제구인과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원칙이라면서 방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검찰의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에 응한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서울 동부구치소 방문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네,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실세 참모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순지 해병 특검에 출석해 VIP 경로서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차장은 어제 특검 조사에서 2023년 7월 31일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최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크게 화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당시 외교안보실장으로 회의에 참석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특검은 어제 윤 전 대통령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윤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도 확보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내각의 적격성을 검증할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슈퍼위크로 불리는 이번 청문회 기간 동안 장관 후보자 16명의 각종 의혹들이 줄줄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야는 강대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청윤 기자입니다. 국회가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16명의 인사청문회를 다음 주 내내 실시합니다. 강선우 여가부, 배경훈 과기부, 전재수 해수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첫날 검증대에 오릅니다. 이어 화요일엔 국방부 등 4개 부처,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각각 3개 부처, 금요일에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 2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나고자는 없다며 소속 의원들에게 철통방어를 주문했습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 낙마를 경험한 데다 정권 초 국정운영 동력을 위해서라도 물러설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반성도, 양심도, 책임도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하루빨리 내각을 구성해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랍니다. 다만 의혹이 커진 후보자들에 대해선 마냥 감싸기 어렵다, 임명 강행 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됩니다. 야당은 총공세태세입니다. 특히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을 받는 이진숙 후보자, 배우자의 주식 거래가 논란이 된 정은경 후보자 등이 집중 공격 대상입니다. 또 후보자들이 자료를 거의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버티기에 나선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거의 다 안 내고 있어요. 이미 우리 대추 총리께서 그 선례를 만들어주신 것 때문에 지금 다들 버티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자료뿐 아니라 증인도 대부분 채택하지 못한 상황. 야권의 술정 열세에 맹탕 청문회가 될 거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폭염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가축 폐사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본부가 오늘 발표한 안전관리 상황 자료를 보면 지난 10일 하루 폐사한 가축은 78,600여 마리로 집계됐습니다. 폐사한 가축은 닭 등 가금류가 77,500여 마리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돼지가 약 1,100마리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5월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폐사한 누적 가축 수는 60만 4,600여 마리로 지난해보다 약 11.4배 증가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각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방국들이 적대국보다 더 나빴다며 동맹과의 무역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상호 관세 부과 전까지 미국과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수십 년간 우방과 적대국 모두에게 이용당해 왔는데 많은 경우 친구가 적보다 더 나빴다고 강조했습니다. Frankly, the friends have been worse than the foes in many cases. So I would say just keep working. It's all going to work out. 현재 영국과 베트남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국가와 무역 협상을 합의하지 못한 트럼프 행정부는 적대국보다 동맹에게 더 가혹한 모습입니다. 실제 가장 가까운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는 25%를, 캐나다엔 35%의 관세율을 통보했습니다. 관세 서한을 받지 않은 나머지 모든 국가에는 15%나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정치 등을 이유로 브라질에 50%의 관세율을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브라질도 5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반발하는 상황.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여지는 열어뒀지만 보우소나로 전 대통령이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Maybe at some point I'll talk to him. Right now I'm not. They're treating President Bolsonaro very unfairly. 트럼프 대통령은 또 파월 연준 의장은 끔찍하게 일하고 있다며 금리는 지금보다 3%포인트 더 낮아야 한다고 거듭 금리 인하를 압박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시장이 트럼프 관세에 무감각해졌다며 금리 인상 가능성이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뉴욕 증시도 이 같은 우려 속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미 국방부는 한미 간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논의와 관련해 양국이 진전을 이루기 위해 협력을 계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11일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질의에 미국과 한국은 전작권 전환을 향한 진전을 이루기 위해 협력을 계속한다며 다만 현 시점에 발표할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한국의 일부 언론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 달여 만에 한미가 전작권 전환 협의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4주 만에 하락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7월 둘째 주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보다 리터당 60전 내린 1,667원 50전을 기록했습니다. 경유 판매가는 전주보다 1원 20전 떨어진 1,530원 20전을 기록했습니다. 석유협회 관계자는 이란, 이스라엘 간 휴전 합의 이후 하향 안정화된 국제유가가 국내 유가에 반영되고 있다며 다음 주에도 국내 주유소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각 서울은 맑은 하늘에 강한 햇살이 내리쬐면서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태백산맥의 서쪽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6도 등 서쪽 지역은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남 북서부 지역에는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는 모레까지 최대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 동안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도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와 부산이 31도 등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제주 해상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호남과 경남 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첫째, TV, 라디오, 긴급재난 문자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둘째, 가장 더운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셋째, 불가피한 야외 활동 시 햇빛으로부터 신체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넷째,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더위를 피합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합니다. 여섯째, 안부 전화로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살핍니다.